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화학의 첫걸음에 대해서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화학의 첫걸음의 이런 내용은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방심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능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요, 이 부분은 1번 또는 2번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1번 또는 2번에서 나온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문제의 난이도가 뭐하다? 낮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인류의 문명 발달과 관련된 어떤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동차와 항공기 연료나 산업의 에너지원. 자, 여기 에너지원에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자동차와 항공기의 연료. 뭔가 답이 보이는 같이 하죠. 두 번째, 플라스틱, 합성 고무, 합성 첨유의 원료로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뭐겠습니까? 석유가 적절한 물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석유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는 2015년도 4월달 교육청에서 실시한 모의고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그림은 암모니아의 합성 과정과 이용 사례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은 질소이다. 과연 기억이 질소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보기를 가지고 위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분별 증류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기를 왜 분별 증류할까요? 그렇죠. 공기는 하나의 뭡니까? 혼합물이죠, 혼합물. 혼합물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 정리한다. 분별 정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섞여져 있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기억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뒤에 보니까 암모니아가 있네요. 그렇죠? 뒤에 보니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뭐하고 반응하는 겁니까? 수소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기억과 수소하고 반응한다.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화학 반응식 하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있습니까? 질소하고 뭐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암모니아가 나오게 된다. 이런 식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물질의 숫자, 이쪽에 있는 물질의 숫자, 즉 이쪽에 있는 원자의 개수,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질소 왜 몇 개 했습니까? 2개. 가볍게 2자를 써줍니다. 수소는 몇 개입니까? 2, 3은 6이니까 여기 3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질소 두 분자와 수소 세 분자가 만나서 두 분자의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우리 화학 반응식 만들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의 물질의 상태는 이렇게 기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써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은 발음보다 질소이다 하는 질소이다.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보시면요. 과정 가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과정 가에서는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과정 가가 뭡니까? 메테인에서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그 화합물에서 수소를 만들어낸다.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무슨 변화? 화학
변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맞는 말이고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암모니아의 합성은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바로 뭡니까? 비료. 즉 비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요. 다음은 화학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그랬습니다. 스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무엇을 해결했다 그랬습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다 그랬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이것을 우리가 해결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을 함으로써 바로 무슨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 합성 섬유의 개발입니다. 합성 섬유. 바로 무슨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렇죠? 의류. 그렇죠?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세 번째 나와 있는 거죠. 인공 주거 재료의 개발, 즉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죠. 묻는 문제는 기억과 니은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에 알맞는 말은 식량, 니은에 알맞는 말은 의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4번 문제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요.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탄소화물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심되는 원소가 바로 탄소지, 그렇죠? 요 탄소에다가 무엇이 붙은 겁니까? 뭐 황이랄지 수소, 그렇죠? 뭐 이런 염소, 기타 등등등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탄소화물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결합을 할까요? 탄소는 이렇게 공유 결합을 네 군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결합한 물질이 바로 무슨 물질입니까? 바로 공유 결합 물질이 되겠죠. 그렇죠? 공유 결합 물질. 그래서 4번의 문제에서 탄소화합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바로 뭡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닌 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바로 NaCl, 그렇죠? NaCl. 염화 나트륨입니다.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반응해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바로 무슨 물질이라고? 공유 결합 물질이다 하는 얘기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부터 5번은 전부 다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은 의류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자료이다 그랬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 중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천연 섬유면 하나는 뭐겠습니까? 합성 섬유가 되겠죠. 자, 먼저 기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자, 기억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흡수성과 촉감이 좋지만, 즉 땀을 잘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쉽게 닳는다 이겁니다. 바로 이 기억은 뭐겠습니까? 바로 천연섬유. 천연섬유가 되겠다. 천연섬유는 흡수성도 좋고 촉감도 좋지만 쉽게 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니은은 바로 뭐겠습니까? 합성섬유가 되겠죠. 합성섬유. 합성섬유. 자, 합성섬유는 화석 연료를 원료로 하고, 그렇죠? 진리기구 값이 뭐다? 싸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 공헌을 한 것이 바로 합성섬유다. 이렇게 되겠죠. 자, 디귿은 뭔지 모르겠지만 무엇 중에 한 가지고 니은은 뭡니까? 니은 바로 합성섬유 되겠죠. 합성섬유. 합성섬유 중에 한 가지이고 탄성과 신축성이 좋아 잘 구겨지지 않으며 양모와 비슷한 양. 자, 바로 뭡니까? 폴리에스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귿을 나이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나이론은 바로 이러한 성질이 아니라 좀 이따가 보기 디귿에 나오겠지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스타킹, 그물, 밧줄 등의 재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나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요. 기억은 식물에서 얻어진다. 무엇이 식물에서 얻어집니까? 천연섬유 아니죠. 천연섬유는 어디에서도 얻어집니까? 동물에서도 우리가 얻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뭐하다? 틀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그렇죠. 그래서 합성섬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니은은 맞는 말이다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 디귿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르더스가 개발했다. 바로 캐르더스 그러면 얘는 뭡니까? 나이론이죠. 나이론. 그렇죠? 나이론. 그 위에 있는 내용 디귿은 바로 폴리에스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잘 구분이 안 가시는 학생들은요. 이번 문제를 통해서 폴리에스테하고 나이론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그림은 증류탑에서 원유가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언젠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원유, 혼합물이죠. 그렇죠? 뭐합니까? 가열합니다. 그럼 끓겠죠. 그렇죠? 그러면 BP,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보시다시피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되겠죠. 그렇죠? 자,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원유는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혼합물이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것 전부 다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가는 연료로 이용된다. 가가 뭡니까? 바로 LPG. 여러분들 그렇죠? 뭐 우리가 프로판 가스 같은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LPG입니다. LPG. 그래서 가는 연료로 이용이 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플라스틱 합성섬유의 원료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가 뭡니까? 나프타네 같이 나프타. 나프타가 주로 쓰이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플라스틱. 잘 몰랐던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아두시기 부탁드릴게요. 또는 뭡니까? 비닐, 그렇죠? 의약품. 또 뭐가 있을까요? 합성섬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는 게 바로 나프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7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7페이지. 자, 참고 자료인데요. 참고 자료. 첫 번째, 물질의 분류. 이렇게 나와요. 물질의 분류. 자,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합니다. 순물질과 혼합물.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이겠죠. 순물질은 순수한 물질. 즉,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는 한 가지 물질이다.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는 한 가지 물질. 이것이 바로 뭐라고? 순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순물질. 그러면 혼합물은 몇 가지가
그렇죠.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는 한 가지 물질은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그러고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소가 있고 화합물이 있습니다. 자, 원소하고 화합은 어떻게 나누느냐? 원소라는 건요, 한 가지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 성분. 그러면 이에 반해서 화합물은 몇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원소면 다른 원소.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원소. 자, 먼저 원소를 한번 볼게요. 원소. 아르곤. 뭐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아르곤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수소. H2인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수소라고 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산소. O2인데 무엇으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산소라고 하는 한 가지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오존, O3입니다. 근데 얘도 무슨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산소라고 하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순물질 원소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우리가 홑 원소 물질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홑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뭐가? 얘네들 전부 다. 그렇죠? 아르곤이나 수소, 산소, 오존 등은 우리가 뭐다? 호돈수 물질이다. 그렇죠? 호돈수 물질이라는 것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우리가 뭐란다? 우리가 화합물이다. 화합물. 자, 물입니다. H2O죠. 요 H를 원소 한 가지하고 요거 한 가지.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원소로 결합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화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산화탄소. 산소하고 탄소라는 그렇죠?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메테인도 뭡니까? 바로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원소,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하고 이제 분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요. 원자하고 분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요. 원자는 그 물질의 성질이 없는 것입니다. 분자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원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예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이다 보니까는 얘네는 그 물질의 성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자는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자는 원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얘네는 어떤 물질의 성질을 띠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뭡니까? 분자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 N2. 얘네는 뭡니까? 질소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염화수소 HCl. 얘는 염화수소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이산화탄소 뭡니까? CO2. 얘는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당 C6H12O6. 얘네는 포도당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얘네들은 수소로서의 성질, 산소로서의 성질은 띠고 있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7페이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화합물 중에는 분자를 이루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화합물은 거의 다 분자입니다. 그런데 화합물이지만 분자 형태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기억하기에는 내가 아마 박경희 선생님께서 아마 개념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왜 얘네는 화합물이지만 분자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물 그러면 물 그러면 우리가 H2로 쓰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CO2, 암모니아 NH3 요렇게 하나의 분자로 떨어져 나오면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NaCl은요, 요렇게 하나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얘네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결합하는데 나트륨 이온 하나하고 염화 이온 하나가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염화 이온 있죠? 여기 나트륨 이온 있죠? 염화 있죠? 나트륨, 염화, 나트륨 이렇게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계속해서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커다란 물체를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결합의 비가 나트륨 이온이 염화 이온이 몇 대 몇의 비로 1대1의 비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똑 떨어져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화합물이지만 분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자는 아니다. 얘는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그러죠. 이온 결합 물질. 그렇죠? 또 대표적인 게 뭐 있겠습니까? 뭐 C, A, 죄송합니다. CSCl 이런 것들, 염화세슘 이런 것들도 바로 우리가 분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8페이지. 자, 사이언스 디저트라고 나오는데요. 사이언스 디저트. 자, 여기에서는 원소, 원자, 분자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원소, 원자, 분자를 선생님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자, 원소, 원자, 분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물이 영어로 뭡니까? 물은 영어로 H2O죠, 그렇죠? 물은 H2입니다. 물의 분자식이죠, 그렇죠? H2O. 자, H2를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은 H2O는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또 다른 표현은요.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물이라는 놈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대요.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바로 종류의 종류. 즉 우리가 물은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얘네가 뭐의 개념이냐? 바로 원소. 즉 종류의 개념, 종류. 그런 다른 표현으로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바로 뭐의 개념이냐? 바로
수의 개념이죠. 수의 개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분자라 하고요. 분자라 하면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어떤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자라 하는데 그 물 분자는 무엇과 무엇을 이루어져 있다고? 수소라는 놈과 산소라는 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바로 무슨 개념입니까? 종류의 개념으로 따질 때는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류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원소. 그런데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원자의 개념 바로 무슨 개념이라고? 수의 개념으로 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개, 2개, 3개, 4개 할 때는요. 바로 원자의 개념,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이럴 때는 우리가 수의 개념으로 쓰였고 수소, 산소라고 할 때는 우리가 종류의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의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바로 뭡니까? 원소. 수의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바로 뭐다? 원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 기호와 화학식.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선생님은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의 첫걸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이거 1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선생님이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화학을 수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선생님이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몰이라고 합니다. 몰. 우리가 영어로 쓰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MOLE, 몰. 근데 이 몰에 관해서는요, 선생님이 만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선생님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화학에서 몰을 알아야 뭘 안다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화학에서 뭐를 알아야 뭘 안다고 할 수 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그만큼. 화학에서 뭐를 모르면요, 화학을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뭐를 열심히 안 합니다. 뭐를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화학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화학에서 뭐를 알아야 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저 첫 번째로 이제 화학식량이라는 화학식량. 자, 용어인데요, 용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화학식은 들어봐죠. 화학식. 화학식이 뭐예요? 화학식이 뭡니까? 우리가 화학에서 부르는 이름을 원소 기호를 써서 나타낸 것들이지, 그렇죠? 물 뭡니까? H2O. 에탄올 C2H5OH. 우리가 화학에서 부르는 어떠한 물질을 원소 기호로 써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아마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화학식의 질량, 그것을 우리가 화학식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H3가 있다. 미안합니다. NH3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화학식인데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요거하고 세 개의 수소에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자, 얘네들의 각각의 원자량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각각의 원자량이 있죠. 그렇죠? 이 원자량을 더한 것이 바로 얘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화학식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량이라 하는 것은요, 바로 화학식 속에 들어있는 각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식량은 물질의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량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원자량을 알아야 되겠네요. 선생님 조금 전에 질소의 원자량, 수소의 원자량을 얘기했는데요. 원자량이 무엇인지 이 원자량의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량. 바로 기준되는 원소가 있습니다. 원자가 있습니다. 기준되는 원소.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0이라고 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며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단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몸무게가 이건 1급 비밀인데요. 80kg입니다. 왜 80kg이겠어요? 저울 위에 올라갔더니 내 몸무게가 가리키는 바늘이 80이라는 숫자를 가리켰겠죠. 그렇죠? 그럼 이 80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저울 위에 이러한 저울 위에 올렸을 때 이 물체가 가리키는 눈금이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1kg이라고 정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저울 위에 올라갔을 때 80kg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것은 이 1kg 나타내는 숫자가 몇 개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까? 80개가 더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어떤 물체를 올렸을 때 그 물체를 1kg이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저울을 만들었고 저는 그 저울 위에 갔을 때 1kg에 몇 배에 해당되는 80에 해당되는 만큼의 눈금을 가리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무게는 뭐다? 80kg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어떤 물체의 질량, 즉 1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이 물체보다 몇 배가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80배가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을 정할 때 기준되는 게 이 물체처럼 바로 탄소의 질량을 얼마나 정하고 12.0이라고 정하고 이거하고 나머지들을 비교한 값을 우리가 원자량으로 우리가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수소 원자 12개하고 탄소 원자 1개를 올렸을 때 저울이 평형을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처음에 우리가 임의로 정했죠. 얼마로 정했습니까? 12라고 정했어요. 12. 그런데 얘 12하고 얘가 몸무게 같은 거야. 그럼 얘도 얼마 나와야 되겠습니까? 12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한 개가 10인데 12개가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것의 원자는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렇죠? 즉 1 곱하기 12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얼마 되겠습니까? 12 곱하기 얼마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탄소 원자 한 개 질량이 10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모였을 때 12가 나타나야 되니까 12개지. 그렇죠? 12개니까 한 개당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 얼마다?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그림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탄소 원자가 4개 있습니다. 4개. 그런데 똑같은 무게에 나타나는 게 산소 원자는 3개입니다. 자, 그럴 때 산소 원자는 어떻게 계산, 산소의 원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하면요. 자, 탄소 하나가 얼마라고? 10이라고 정했죠. 그러니까 4개 곱하기 10입니다. 10짜리가 4개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얘는 뭡니까? 3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 질량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48이 되겠죠? 얘도 48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 되겠습니까? 이렇게 16이 나와야 되겠죠. 16.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원자량이라는 얘기고, 원자량을 우리가 만들 때 기준이 된 원자가 바로 탄소 원자이고, 탄소 원자의 질량을 얼마나 했을 때 12.0이라고 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나머지들을 비교한 상대적인 질량이 바로 뭐야? 원자량이고,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단위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뭐 g도 아니고 킬로그램도 아니고 전부 다 이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원자량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부터 일어나는 모든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예습 및 복습을 잘 하기 바라겠고, 또한 수업 시간에 강의를 잘 들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를 했다시피 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화학에서 몰을 알아야지만 뭘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원자량을 바탕으로 분자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